보당위원장님께서는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소신이 없으면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특별하게 좌우명 이런 거라기보다는 적어도 정치를 하면서는 이런 거예요. 눈앞의 이익을 쫓지 않고 계산에 능하지 않고 명분 있는 정치? 정치 활동을 하면서 바뀐 거죠. 바뀌신 거죠.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하고 혹시 인생의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노무현 대통령 제외한다면 저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정치하는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 얘기하잖아요. 저는 제가 87년도부터 김대중 대통령을 꽤 자주 만났던 사람이어서요. 그래요? 그러니까 87년도에 저희가 6월 항쟁 시기에 87년 말에 저희 그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비판적 지지자. 비지. 비지. 비지 그룹. 나이가 나이 어립니다. 나이는 어립니다. 비지 아는 사람은 제 나이 또래는 되어야 아는데. 맞습니다. 비지였어요. 그래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많이 만났었고 88년도에 제가 민가협이라는 단체에서 양심수 석방운동을 할 때는 저희 그러니까 민가협의 엄마들하고 당시 평화민주당이었던 걸로 이름을 기억하는데 거기 당사에 많이 갔었죠. 농성을 하러. 그때 제가 가지게 된 정치라는 게 뭘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정치는 약자들의 무기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때는 당 총재였죠. 저희가 농성을 하러 가면 막 한쪽에서는 공장 노동자들, 버스 기사들 막 수십 군데서 찾아와서 막 저마다 다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까 와갖고 찾아와서 농성을 해요. 그러면 그 저녁 때 뒤에 그 비서실장하고 쭉 데리고 들어와서 다 일일이 다 농성하는 사람들 다 악수하고 들어가서 간담회장에 불러서 한 팀마다 다 이야기 들어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당 소속의 변호사 선임해주고 소위 이제 일의 그 실타래 가르마를 타주듯이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 경험을 제가 늘 옆에서 봐왔거든요. 그때 자식이 구속되었을 때 그 답답하고 거기다 구속되는데 간첩으로 몰린 자식을 둔 부모들이 김대중 총재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 막 엄마들 막 거의 땡깡 부리듯이 그래서 아우 왜 그래요?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모두 다 이렇게 받아주는.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나요. 롤 모델이 김대중 대통령. 아니, 이미지가 약간 좀 비슷하기도 해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저도 롤 모델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놀랐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젊었을 때는 이짱, 그리고 지금은 잔다르크, 뭐 이렇게 불리는 아주 강한 이미지인데, 혹시 위원장님께서도 두려운 게 있나요? 있지요. 저는, 정치라는 거는 끝없는 이제 뭐랄까 칼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한테는 아직 뭐 이렇다 할 큰 유혹이 없어서 그래도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올 수 있었는데 가끔은 그런 거예요. 나한테 혹시 어떤 내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냥 타인의 삶에 관여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내 삶 하나로도 추스르기 버거울 정도의 인물이 되는 거니 네. 그때는 과감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네. 되니 하는 동안에는 유혹에 휩싸이지 않고 네. 뭐 그렇게 살아가자 뭐 이런 거. 가장 두려운 건 유혹. 유혹. 유혹이 무슨 유혹이냐고 네. 물어보시면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자신 있는 것, 빨리 습득하는 것 외에도 또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뭘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길래 나한테 그런 면이 있구나 뭐 이렇게. 근데 이런 평가는 들어봤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제가 한 가지 추가드리자면은 호소력 있는 연설. 아우 진짜요? 네. 그 도당 선생님 선거하실 때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예. 아, 예. 그리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깃발을 이렇게 탁 들 때, 그 자세가, 예. 의선에서랑 다르게 하신 것 네. 같은데요. 예. 의원에서는 경선에서랑 다르게. 아니, 그래요? 그때가 좀 탁 이렇게 기억에 남거든요. 의선에서는 카리스마도 있으시지만 좀 더 부드럽게 아, 하시거든요. 그래요? 네. 네. 훨씬 더 온화하게 하시고 그렇군요. 제가 구미나 어디서 네. 하신 거 봤는데 네. 영주에서 네. 드셨어요. 이렇게. 네. 아니 근데 그 도당위원장 선거할 때 그 연설문을 시간에 맞춰서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절박한 거였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2, 제3의 허대만을 만들고 싶지 않은 그리고 정말로 내 후배들은 좀 좋은 조건에서 정치를 하면 좋겠다는 내가 개고생했으니 너도 해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절박함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기억하는 거로는 정치인의 인미 모습이 가장 많거든요. 정치인 인미애 그리고 인간인 인미애로서 최종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 인미로서의 최종 목표는 저는 이제 제가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 역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 인미애로서의 역할을 내 마음속에 그어놓은 선이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내가 해야 할 역할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시기가 되면 저는 홀가분하게 다 내려놓고 원래 농부 인미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고 싶어요. 네. 정치인으로서의 인미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인미애라는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오늘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얘기가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게 네. 집에 와서 이불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뭐 추가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많겠지요. 그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앞으로 4년 정도를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우리끼리 재미있게 사는 것이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맨날 싸움만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끼리 재밌게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내는 훈련, 그걸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나가는 기회들을 우리가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끝. 오늘 인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님을 만나보니 처음 봄날의 햇살이라는 문구도 이해가 됐고요.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이 보여 이순신 장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전 사람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올곧은 신념과 지혜로움으로 오랜 시간 경북을 지켜오신 그 세월을 존경합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서도 먼 길 와주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장은주 성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됐는데 여기.